So do I, so do I, so do I. SD.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무시당하신 거예요. 이번 주말도 갑갑하시죠? 저도 그래요. SD. 윤 총장님 어떻게 됐는지 보셨나요? 저는 안목으로 그저 제가 본 시야를 알려드렸었는데 어떠세요? 제 안목 쓸만한가요? 제 말대로 별일 없으시네요. 그런데 아직 개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볼만합니다만 볼 필요도 없는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관심 두셔야 될 곳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만 가능한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몸이 좋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계속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몸수색한 부분에서 경호대와 청와대에서 전 정권 핑계까지 대며 말한 부분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라는 자신의 집에서 대통령이라는 손님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이건 무시당하신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무시당하신 거예요. 물고기 좀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감사법을 곧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일당 체제로 가실 생각으로 시동 걸으셨습니다. 확인하시기까지 또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도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도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젠 그 이유들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젠 그 이유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원조의 차를 보시면 아시죠?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야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유시민 씨가 7년 전에 진보 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때 생각하는 바가 같았었습니다. 그 영상 아직 인터넷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영상을 보며 유시민 씨를 따랐습니다. 더 일전에 10년 전인가 11년 전쯤에 국회로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다니실 때 마치 제 아버지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 제 아버지는 프로바둑 기사셨고 고 김자 윤자 태자 쓰셨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한국 기원을 평안하게 작업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대회 나가실 땐 좀 다르시지만 누가 봐도 평범하시진 않으셨죠. 아마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아실지도 모르시겠네요. 아버지가 그러시니 저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정말 대쪽 같고 엄하면서 스스로에게 칼 같고 남에게 평안했던 분이십니다. 제 성격은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유시민 씨가 이상해졌다고 느낀 것은 대략 3년? 유시민 씨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한 건 대략 3년? 현대사에 대해서 무슨 콘서트를 하셨어요. 그때쯤부터 이상해지셨고 말과 뜻이 어긋나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딱 짚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상함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현대사를 팬들이 따라다니는 콘서트에 붙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현대사를 좋아하는 팬들만 봐야 하는 것이었던가요? 현대사는 스타인가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요즘 소통의 공간으로 인터넷에 철가방 만드신 거랑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항상 밝고 맑으신 성격 좋아하지만 받쳐드릴 분부터 제대로 구하셔야 되고 장명 센스를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싸 보여요. 질을 많이 높이셔야 합니다. 거기에 붙으신 이 의원님 평소에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의원이 되셨다면 정말 오래 의원을 하실 것 같네요. 시야와 개념을 넓혀서 앞날 인식하시는 힘을 기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수양할 시간 많으실 거로 보입니다. 깨달음이 오실 때 정말 의원의 입장으로 크게 발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국회의원이라는 무게는 미래를 돌아가는 세상을 판독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무게는 미래를 판독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존경했던 유시민님이 이상하게 보인 것은 최근 논란이 된 계몽군주 발언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될 것입니다. 계몽군주는 누가 쓰고 누구에게 지칭되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거짓된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세상에 혁신이라는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뜻, 넓게 보면 개인의 소견이 공공을 위해서 확장되어 개인이 아닌
전체의 뜻으로 대변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큰 의미에서 공의, 공공의 뜻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지도자가 혁신을 가져와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비유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씨는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십니다. 일반인이 봐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을 계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을까요? 북한을 지금 대한민국에 빗대서 배우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유시민 씨는 비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상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도 같습니다. 상상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도 같습니다. 이로부터 저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3년여 정체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진보는 진보라고 부르기 힘들죠. 현재 정부 진보는 진보라고 부르기 힘들죠. 다들 아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2016년도 17년도 이후에 뭐가 나아졌죠? 그때보다 뭐가 좋아졌던가요? 하루하루 하얀에 더 나아진 것을 느끼십니까? 경제는 뒤로 가고 있고 박근혜 정부보다 못 살고 계시는 걸 분명히 보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옹호하시는 거죠?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만능 치트키인가요?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만능 치트키인가요? 저는 이전까지 진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진보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할 거니까 보수가 되는 거네요. 근데 저는 보수일까요? 마땅하게 보수 쪽에서 존경하는 분도 없습니다. 보수분들을 파보면 지금도 똑같아 보입니다. 재산음리 의혹부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되려고 해도 창피합니다. 보수분들 대부분이 말은 잘하시지만 내세울 가치가 없거든요. 하신 말씀들은 좋지만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끌고 나가는 분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셈이고 아리라는 대본 속에 그럴 수가 없죠. 현재 보수는 그래서 나가야 할 곳이 없고 결국 가치가 없어서 지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저는 진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저 사업의 배움으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수 진보 대표라고 보시기도 하죠. 여기서 야당이 준비하셔야 될 것이 일단 먼저 보입니다. 당명을 바꾸시면 뭐합니까? 당명만 바꾸시면 뭐합니까? 가치가 없는데. 먼저 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가치를 세우셔야 합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 하시면서 제목만 국민이시고 누가 봐도 여당 되시면 국민부터 다 같이 털어버리실 것만 같은 이름입니다. 민주당 비슷하게 현재 있는 여당분들 이름을 살펴보세요. 작년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기치를 확립하신 뒤에 이름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당 이름이 태명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야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명이 태명입니까? 반박하실 생각이라면 그냥 개똥당, 말코당, 호랑당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계속 국민의 짐이라고 불리는 그거 계속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기치가 없으면 지금 여성부가 똑같습니다. 여성부가 여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성부가 계속 존재해야 합니까? 기치를 세우고 새로운 이름을 지은 뒤에 야당을 전부 모으셔야 합니다. 야당이 모이지 않으면 지금 정부와 투표를 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전부 야당이 아니시네요. 원래 여당 안 해보셔서 그러신 건가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전부 야당이 아니시네요. 여당이 아니시라고 모두 국가오셔도 모여야 합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걸지 않으시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시작해서 모아도 힘듭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시작해서 모아도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평안을 위해 하시는 개인주의 분들이나 저 같은 허무주의자들까지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여당이 계속 진행하게 될 때 국민이라는 이름의 우리는 근거가 없어지실 겁니다. 아니라고요? 알리야기를 아시죠? 그 끝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끝은 크루스 부족이 한 사람 남김없이 전멸인 것입니다. 현재 이득을 보며 득세하고 계시는 여당분들도 우리나라의 공산화가 되어서 확실하게 100% 공산국가로 바뀌게 되면 그분들은 숙청 대상 1호십니다. 북한을 보세요. 개국공신으로 북에서 살아남은 분이 지금 계실까요? 장성택 기억 안 나세요? 언젠가 지금 거기 계신 분들 정리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좋죠. 돈도 많이 벌리고 어디 가셔도 여당 의원이시니 어깨나 목에 힘도 들어가시고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 충성하실 것을 잘못 보신 걸로 보입니다. 후회할 걸 알지만
그 전까지 꿀을 빨아보시겠다고 저러시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지하시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야당은 이런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요? 적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공산주의에는 수조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물생활 해보셨나요? 그들이 보는 지구, 세상은 수조입니다.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저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주의, 수조 안에서는 그딴 거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 이주당하고 합숙하며 개인의 뜻 따위 그때 가서 통할 리 없습니다. 내 집과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깨셔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하게 내 집과 그저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주의, 내 집과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깨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게가 아파트 값이 망가진 것처럼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걸려서 나중에 몽둥이로 개돼지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나마 자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 삶을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 야당이 아니고는 지금 기댈 곳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당을 바라보고 어떨까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순수한 야당 분들만 계시는 것도 아닌 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가고 싶은 세계가 다르더라도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일단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펴보세요. 아신다고요? 글쎄요. 전혀 짐작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때 하시는 것이 당회의입니다. 그런 때 하시는 것이 당회의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공산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유가족 관련해서 미안하단 말을 전하려고 당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일단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고 이를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들 해보세요. 회의가 안 되면 그때 논객을 초대해서라도 의견을 물어가며 진행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죠? 그러면 당장 급하게 하셔야 될 것을 다음 시간에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거부터 하신 뒤에 이 회의를 찬찬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말을 맞았고 이번 주에는 여당 조용할 것입니다. 한 일이 있으니 자꾸 누르면 튀어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제 얘기가 많이 튀어나왔네요.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 원래 제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판타스틱 코리아가 펼쳐질 것입니다.